그리고 낮은구름님, 음초보님, 머선일이고님 들어오셨고요. 클럽하우스 토니님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1분 정도 지났으니까 일단 바로 시작을 할까 하고요.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루려고 해요. 근데 늘 그렇듯이 이런 개념들이 한 번에 1시간 정도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완료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트렌드가 있고 이게 어떤 개념이어서 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드릴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제가 막 굉장히 메타버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좀 들으시다가 이건 조금 아닌데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신 마티님, 음초보님, 종현님, 리치판담님도 반갑습니다. 네, 언제든지 올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 소개를 드리면 요즘엔 제가 제목이 길어서 그냥 레몬룸이라고 짧게 해놨는데요. 원래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부업, 사업,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협업을 모색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지금 한 5주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잠깐 물을 마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참고로 클럽하우스랑 지금 음에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음 같은 경우는 맨 윗줄에 있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버튼, 확성기 버튼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 참여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들여오셔서 말씀 나누실 수 있고요. 평소에도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질문을 쓰시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려는 내용은 일단 왜 메타버스가 요즘 왜 화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인트로를 얘기를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정의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게임이라든지 영화에서 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나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뉴스가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막 엄청 무슨 전문적이고 어려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활용하실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 혼자 떠드는 목적의 방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 부분인데요. 왜 이 메타버스 이야기를 다루나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요즘 화제이긴 하지만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방에서 되게 한 1주째 정도 얘기를 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뜬 비즈니스가 뭐가 있고 꼭 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부분이 이제 코로나에 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되나 하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콘서트라든지 공연이나 그다음에 문화예술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드렸었고요. 그때 근데 코로나 관해서 이제 좀 뜨는 비즈니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의료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도 좀 다룬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만약 이게 가끔 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몇 분 운영자로 해놓을게요. 클럽하우스는 괜찮은데 카카오는 조금 가끔 폭파할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불안해서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료 관련된 스타트업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의료 부분도 사실 메타버스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대면으로 혹은 가상현실로 진료도 받고 어떤 이제 기술들을 하는 게 B2C에 대해서 있고요. B2B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나 의료 쪽에 관련된 분들이 단순히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걸 넘어서서 치료 자체를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D 모델링을 해서 어떤 인체에 대한 영상을 분할해서 실제로
그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화면을 투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뭐 수술이나 혹은 수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부학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환자의 데이터를 잘 모으거나 추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재수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서 메타버스 개념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최근 몇 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활발해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 이제 의료 관련된 메타버스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지지난주쯤에 공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메타버스와 라이브 커머스, 그다음에 메타버스와 구독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메타버스와 구독에 대해서는 아웃스탠딩 사이트에서 김희경 검색하시면은 이제 제가 최근에 썼던 기고한 글도 있는데, 거기서도 다루다시피 결국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공간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가상세계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인터넷 속에 있는 온라인의 공간에서 무언가를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음원을 듣거나 혹은 거기에서 판매나 구매가 이루어지는 점들 때문에 공간이라는 개념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공간이라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트로 세 번째는 요즘에 마케팅이나 광고나 쇼핑도 점점 메타버스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명품, 뭐 구찌라든지 명품 브랜드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점점 내가 아니라 내 아바타가 가상 속 공간에 존재를 하고 걔한테 옷을 입혀서 반응을 본 뒤에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시착을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또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맞춤형 광고를 해서 거기에서 쇼핑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는 이제 물건의 진열도 점점 메타버스화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은 상점이 있으면 거기에 물건들을 쫙 진열해 놓고 뭐 직접 봐보고 만져보고 이러면서 샀던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뭐 안경을 쓰든 혹은 안경이 아니더라도 구현 자체를 입체적으로 메타버스 공간 속에 해놓고 거기에서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점점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게다가 이제 구글에서 해운대 땅을 파나 봐요. 제가 이거 이제 보다 보니까 나왔는데, 근데 최근에 해운대 땅값이 120배 폭등을 했대요. 그래서 10제곱미터당 파는데 0.166달러에서 20.07달러?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 2, 3만 원으로 된 것 같은데, 아무튼 5개월 만에 120배 폭등을 했다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나는 좀 땅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제가 이따 메타버스랑 부동산 얘기도 살짝 드릴 거긴 한데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2021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2030년에는 1741조 원이 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 정도의 수준으로 금액이 커질 거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한 10년 뒤에는 엄청 커지는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다뤘던 주제와 연관되는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네, 최희드 님도 반갑습니다. 혹시 뭐 말씀하실 부분 있으세요? 아니면 일단 지금 올라와 계시는 거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마이크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그럼 뭐냐, 정의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지만요. 네,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제 메타라는 게 초월을 한다라는 의미에다가 유니버스라고 하죠. 우주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걸 합성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상현실과 유사는 한데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아바타가 들어가서 뭔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야 메타버스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요즘 뭐 아무 개념이나 뭐 우리는 메타버스 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선별을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얘기가 많은 게 해외에서는 메타버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상 공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가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혼란을 야기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가상이라기보다는 온라인도 어떻게 보면 현실인데, 가상하니까 전혀 실제하지 않는 물건이나 세상을 쫓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혼란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제가 지난번에 뭐 비즈니스 모델도 단어가 어디서 처음에 등장했는지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1992년에 출간된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닐 스티븐슨이 썼다고 하는데 SF 작가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아바타가 가상 공간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존재하는 거가 등장을 했대요. 그게 그래서 메타버스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전에도 제가 조금 관련된 책들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메타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을 판매를 하시거나 부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더라도 결국은 걔네들을 메타버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공간에 판매를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NFT로 그림을 팔고 음원을 팔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어떤 티켓이라든지 물건들에 대해서 분명히 메타버스로 연결된 사이트에서 파는 날이 점점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제가 모르는 데서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티켓이 보통 사면 2만 원인데 메타버스를 통해서 경유하면 뭐 더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되게 다른 옵션을 붙여줘서 내가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양쪽에서 감상을 할 수 있다든지 되게 여러 가지 개념이 붙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소설이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워낙 요즘 핫하다 보니까 학계 혹은 산업계에서 메타버스는 이런 것이다 라는 정의가 확실하게 확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각각의 언어로 서술은 하고 있지만, 지금 모든 나라가 통일돼서 뭐 화폐란 이런 거다, 동전이란 이런 거다 하는 것과 다르게 메타버스라는 데 대해서는 개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 크리에이터, 만든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통화, 그다음에 일상과 연장이 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게 5C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C가 5개 들어가는, 다 영어 기준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메타버스의 특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모습을 하거나 혹은 사람을 대체하는 아바타가 그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경제 활동이 일어난다. 이게 메타버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제 가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약간 개념에 오류를 주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전부 보통 미국에서 많이 정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 미국에 이런 걸 또 정의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조금 길어가지고 잠깐 까먹었는데요. 아무튼 미국에서 이제 이런 걸 정의하는 기관에서 메타버스를 4가지 요소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증강현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증강현실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거나 뭐 게임을 하기도 하죠. 메타버스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얼만큼 그 일상과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묘사를 하느냐, 이런 것도 메타버스의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미러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미러 월드라고 해서 되도록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가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구글에서 해운대 땅을 판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실제 세계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야 여러분도 상상을 하기 쉽고 그게 실제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완전히 직결적으로 연결된 경우가 있고요. 그냥 개념만 통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개념들이 조금 아직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상세계라는 점에 대해서는, 가상이라는 단어는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화된 걸 메타버스라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종이로 건축 모형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거기 막 레고로 된 사람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디지털로 된 세계라는 부분이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개념적인 얘기,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얘기 드렸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부터 영화, 게임, 그다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늘 말씀드리다시피 여기 계신 스피커분들도 물론이고 아니면 손 들어주시고 언제든 말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된 영화는 매트릭스도 좀 거론이 되고요. 레디 플레이어 1이랑 서로게이트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것도 좀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화로는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한 얘기 말고 또 게임에 대한 것도 조금 얘기를 들어가면은 원래 그 헤비텟이라는 게임이 80년대에 있었다고 해요. 그게 원조 메타버스래요. 그래서 인터넷은 없었지만 컴퓨터 통신으로 그 안에서 공간을 공유하는 게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너무 뭐 80년대는 우리가 아직 그런 개념도 없을 때니까 금방 사라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정한 메타버스의 초창기다라는 게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2003년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7년에 좀 주목을 받다가 2008년에는 구글도 뭐 하면 맨날 하잖아요. 저는 SNS 할 때도 구글 플러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구글에서도 구글 라이블리라는 서비스를 2008년에 발표했다가 또 지금 얘기 드리는 것들이 다 한 반년이나 몇 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잘 안 되고. 이제 그 즈음에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점점 유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닌데 2000년대 초반에는 아무래도 그런 이제 메타버스 공간보다는 인터넷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SNS 쪽에 많이 사람들의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전에 SNS의 역사 같은 것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폰을 시작으로 요 2007, 8년부터 2010년을 넘어서는 요 시기까지 스마트폰이 막 나오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통한 개념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이 갔고요. SNS라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 많이 들어갔고 메타버스는 잠시 사람들이 눈을 뗐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블록체인이 이렇게 좀 막 유명해진 게 사실 비트코인 덕분이죠. 근데 그게 한 2017년 전후 정도부터인데 그때부터 블록체인으로 경제 활동을 하려면 결국 메타버스네 라는 개념이 이제 다시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엄청 막 갑자기 나타난 그 개념은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 블록체인 덕분에 주목을 받았다 하는 부분이 있고 요 2010년 전후에 사실 스마트폰 게임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게임들이 진화를 하다 보니까 게임 자체랑도 결국 메타버스, 아바타 이런 것들이랑 좀 연관이 되게 된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2020년 전후쯤에 와서는 막 VR 고글도 나오고요. AR, VR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아직 단어는 유행을 안 해도 메타버스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뭐냐면 실제 하지 않는데 스마트폰을 비추거나 안경을 쓰거나 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가상현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포켓몬 고도 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행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서 실제 하지 않아도 뭔가 내 눈앞에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갑자기 스마트폰이 떨어졌다. 인터넷이 된다 안 된다는 잠깐 떠나서요. 그럼 그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갑자기 쓸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뭔가 하고 그냥 버리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의 생각이랑 기술이 어느 정도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포켓몬 고라든지 어떤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개념을 이제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게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게임들이 있나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싸이월드 얘기는 우리가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싸이월드도 뭐 메타버스니 아니니 하는 얘기는 있는데 아까 얘기한 세컨드 라이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걸 근데 세컨드 라이프를 만든 회사가 린든 달러라는 가상화폐를 이제 당시에 갖고 있었나 봐요. 지금 정도로 막 코인이 엄청난 건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미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사람들이 주고 받았던 것 같고요. 요즘에는 로블록스 얘기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마인드크래프트도 나오고 제페토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 메타버스의 한 그 단면이랄까요? 요소라고 이제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제페토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가수들이 그 안에서 팬 사인회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콘서트 자체도 점점 온콘이라고 막 하더라고요. 온라인 콘서트도 많이 하고 있고
유튜브나 줌이랑은 좀 다르게 공간을 내가 직접 이동하면서 제스처도 취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닌 나만의 어떤 아바타가 성격을 갖고 행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더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게임이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메타버스를 접하게 된 부분인데 혹시 여기까지 뭐 코멘트 있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뭐 있으면은 언제든지 손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는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최근에 네, 리치 판다님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네, 그 인트로로서 최근에 있었던 메타버스에 관련된 트렌드를 일단 살짝 언급을 한 다음에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영화나 게임이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메타버스라는 거는 아바타라는 나의 어떤 새로운 대체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를 전제로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라는 개념에서는 결국 실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되게 전반적인 어떤 개념의 얘기고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작품 활동을 하시든 아니면 티켓을 판매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결국 메타버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들이 점점 그런 트렌드가 될 텐데 아직은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한 3가지 정도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메타버스 내에서 불법 행위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도박, 뭐 사기, 매춘, 뭐 이런 어떤 정말 범죄에 속하는 것들 있죠. 근데 그거를 메타버스 안에서도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나 봐요. 물론 메타버스라는 정의나 경계가 모호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게 아까 가상이란 단어를 제가 썼는데 가상 세계이다 보니까 물리적 장소에서 일어난 것과는 법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늘 그렇듯이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어떤 구멍을 잘 찾아내서 많이들 뭔가 활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악용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법으로 괜찮기 때문에 뭘 한다. 찾아보니까 약간 사이버 마약 뭐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슈가 제가 좀 자세히는 아직 못 찾아봤는데 그런 식으로 그 사이버나 디지털 세계에서 법의 망을 피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제가 아까 티켓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왜냐면 코로나랑 연관된 어떤 문화예술 관점에서 그 티켓을 팔 때 만약에 이게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보통은 뭐 우리가 암거래라고 하죠. 막 그 제대로 된 경로가 아닌데 막 갑자기 가격을 폭등시켜서 판매를 하거나 미리 사놨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하는 그러면 안 되는 티켓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내가 사서 남한테 주는 거는 괜찮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법으로 정확하게 규제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메타버스에서 티켓을 팔았는데 그게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하면 피해를 보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모호할 수 있거든요. 물론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그런 법적인 망을 좀 구축을 해가면서 하겠지만 스타트업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대기업은 아닌 기업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메타버스 내 이슈가 생겼다 하면은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지금 다 대비할 수는 없지만 미리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법 행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메타버스는 그 안에 거래가 발생하는 걸 전제로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나를 대체하는 아바타가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벌거나 뭐 물건을 팔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요. 근데 그거를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가상화폐, 이것도 가상이란 말이 붙지만 어쨌든 가상화폐에 대해서 나라마다 좀 정의가 다르죠. 우리나라도 한 2018년, 2019년 이때 갑자기 가상화폐는 나쁜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서 그때 많이들 한강 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이게 나라마다 지금 어디에서는
이건 돈이다라고 하고 어디서는 돈은 아니다. 근데 뭐 재산의 가능성은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의 여지가 다르다 보니까 메타버스에서 어떤 거래가 이뤄졌을 때 그걸 얼마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 라는 부분이 조금 아직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행여 내가 돈을 주고 이더리움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 이더리움으로 산 아이템이나 혹은 메타버스 안에 어떤 인테리어 제품이나 혹은 그 안에서 음원을 들을 수 있는 티켓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돈으로 환산할 때에 정말 제 가격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대화를 할 수가 있는지는 아직 조금 미지수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미지수라고 해도 늘 이게 비즈니스가 법이 다 마련되고 나서 비즈니스가 생기진 않거든요. 일단은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규제가 나오고 규제를 피해가는 비즈니스들이 생기다가 점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법적으로도 합법적인 내용들이 점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법이 다 생기고 나서 비즈니스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고민을 하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이게 좀 중독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성인이시니까 그게 막 메타버스라고 해서 막 그 안에 너무 과몰입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꼭 이게 내가 평소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느냐랑은 별개로 게임 중독이나 어떤 중독의 현상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현상이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오프라인에서는 전혀 별개의 것인데 온라인에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온라인의 걸 오프라인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건 좀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온라인에서 만약에 어떤 세상에서 내가 물건을 사고 누구랑 연인이 됐어요. 완전 온라인에서만. 근데 그게 정말 게임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를 오프라인에 그대로 투영해서 이 사람이 내 연인이고 이걸 내가 물건을 샀는데 왜 오프라인으로 안 오냐 이런 식으로 뭔가 세계를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그렇게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더 확장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분명히 좀 그런 오해들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 3가지 있죠. 그 불법행위, 그 다음에 가상화폐, 그 다음에 중독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중독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독을 뭔가 좀 해소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그런 또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도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혹은 이제 법적으로 어디에서 또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데서 늘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규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가 문제점으로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사이에 마침 오픈 채팅방에서도 지금 아다지오 님이 메타버스에 관해서 투자판을 바꾸는 1770조 미래시장에 대해서 기사를 공유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큰 금액이 점차 오고 가고 있는데 이 안에 아까 살짝 언급했던 블록체인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점점 그 거래액이나 예상할 수 있는 매출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고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금액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요즘에 트렌드가 어떠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완전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워낙 또 기술적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딥한 세계다 보니까 1시간 안에 메타버스를 완벽하게 분석을 한다 혹은 이야기를 드린다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전문가여도 그럴 거고요. 저는 게다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좀 초반에 도입부적인 또 개념인 거를 감안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팅방에서 이후에라도 말씀을 주시면 제가 세션은 계속 쪼개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리치 판다님이 또 이모티콘을 날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게 업데이트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이 안드로이드로 쓰시는 분들은 이모티콘이 5개에서 8개가 됐고요. 아이폰은 아직 심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그래서 메타버스로 되돌아가서 최근에 좀 트렌드를 얘기해 드리면요.
로블록스랑 제페토가 유명한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될 때 동물의 숲 되게 많이들 구매를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고. 근데 동숲도 사실 메타버스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 안에 아바타가 들어가서 거래를 하는데 사실 동숲 같은 경우에도 콜라보를 굉장히 작년에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뭐 어디랑 수영복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어디랑 무슨 브랜드가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조금 그런 내용들이 조금 뜸해져서 제페토랑 로블록스로 얘기가 많이 가고 있어서 뭔가 좀 동숲이 닌텐도가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마리오 카트 이런 것도 해서 지금 굉장히 코로나에서 인기가 많은데 조금 그런 메타버스 부분에 대해서 놓친 거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지만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닌텐도가 잘 알아서 하고 있겠죠. 제가 걱정 안 해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포켓몬 고 같은 경우에도 아직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막 확실히 되기 전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증강현실을 보여준다는 입장에서는 메타버스의 초기 버전이었고요. 실제 하지 않는데 스마트폰을 투영하면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들이 메타버스의 좀 초기 버전이었고 아까 언급했던 싸이월드나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SNS도 결국 디지털 공간에서 나를 대신하는 누군가가 아바타 같은 것이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거래를 하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라이프 로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도 내가 뭐 다 클릭하고 하는 거지만 나라는 사람을 아바타라고 해석을 해서 그 안에서 활동한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SNS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지만 결국 그것도 전부 메타버스 안에 통합이 돼서 더 큰 경계 혹은 더 큰 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올해 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루다가 이슈가 있었죠. 그 가상의 연인? 여자친구만인가? 남자친구도 되나? 아무튼 이루다가 있어서 이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 해가지고 뭔가 말하면 옛날에 심심이처럼 대답을 다 해주는데 AI 분석으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초반에 인기를 끌다가 성희롱 이슈랑 그 다음에 데이터를 무단으로 썼다라는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갑자기 서비스를 폐지를 했어요. 성희롱 관련해서는 이게 AI가 계속 학습해서 단어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런 걸 학습시키는 경우가 생겼다는 게 성희롱 이슈가 있었고요. 데이터 관련해서는 그 AI의 로 이루다를 만든 데이터들이 그 회사에서 예전에 만들었던 심리 테스트나 혹은 채팅방에서 카카오톡에서 썼던 데이터들을 그 안으로 막 좀 무단으로 그러니까 동의라는 부분이 이제 이용 규약에 있기는 한데 내가 인식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동의를 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막 사람 이름이 갑자기 내 친구 이름이 나온다든지 계좌번호가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주소가 실제 하는 주소를 막 얘기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돼서 이제 바로 폐지를 했죠. 근데 그래서 이루다 자체 사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은 있죠. 아무래도 AI로 된 가상의 친구라는 개념이 보급이 되려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때 그 기업이 어떤 대처한 부분들이 되게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사람들도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은 앞으로도 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채팅방에서 성민님이 VR 전문 게임방도 나오고 금방 VR이 굉장히 대세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포켓몬 고도 그때 당시에 이제 화제성에 비해서 지금 어떤 후속 대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메타버스가 얼마나 활성될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도 정말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제가 지금 원래 이제 오늘 얘기 드리려던 내용 중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성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R, VR이 갑자기 화제가 되다가 갑자기 시들어졌어요. 근데 걔네를 다시 화제성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게 사실 지금의 메타버스라는 개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자체가 얼마나 활성화될까라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냥 우리가 쓰는 SNS도 전부 메타버스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미국의 모 기관이나 이제 좀 해외 그런 기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메타버스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VR, AR이 정말 지금 메타버스가 이렇게 화제가 된 그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조금 아직 미지수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B2C에서는 게임에서는 우리가 좀 AR, VR을 겪는 거가 조금 적어졌는데 아까 초반에 인트로로 얘기를 드렸던 의료 기술에서 VR 기술을 접목해서 인체에 대한 해부나 이런 거를 좀 가상의 화면도 투영을 하면서 한다든지요. 아니면 기업들이나 기술적으로 AR, VR을 활용해서 어떤 새로운 예를 들면 건축에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거나 그걸 활용하고 편집하는 데 이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B2B 입장에서는 되게 활발해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또 B2C로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성민님이 말씀 주신 포인트도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거나 고민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렌드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에릭님이 계신데 에릭님께서 전에 그 채팅방에 게더타운이라는 그 공간, 요즘 가상 오피스가 있는데 그거를 공유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게더타운도 그렇고 가상의 오피스를 기업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아직 리모트를 전격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해외는 코로나 때문에 리모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이제 가상의 오피스 혹은 온라인 사무실이라는 곳에 출근을 하고 회의를 하고 거기서 아바타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안 계신데 이제 계시구나. 양고기님도 그때 말씀을 주셨었죠.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 이전에 공간에서 회의를 하는 그런 아바타들의 회의 공간이나 이제 그런 거를 지난번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마침 또 코로나여서 출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 오피스도 지금 하나의 트렌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자동차 관련해서도 가상으로 시승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행을 실험을 하는 부분들도 점점 메타버스를 모빌리티로 들여오는 시점에서 이야기가 그런 이슈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나 기아에서도 버추얼 개발 프로세스를 아예 이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B2C, B2B로 하면 지금 얘기는 또 B2B죠. 근데 사무실에서 VR 헤드셋을 쓰고 현대차 VR 개발 공간이라는 어떤 그 가상의 공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접속하면 실제 자동차와 똑같이 생긴 디지털 자동차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손짓으로 부품의 색상이나 재질을 교체도 하고 막 회전도 시키고 하면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뉴스를 본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개념인지는 좀 이미지로만 저도 전달을 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기업들 안에서 일단은 조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AI라든지 자동화라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계속 진화를 하다 보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절감이 될 수 있으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B2B 기술을 활용을 해서 메타버스라는 거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업무에 활용하는 게 이제 현재 트렌드인 것 같고 B2C라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이나 혹은 가상화폐에 관련돼서 점점 사람들이 그 안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후반부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동통신사들 있죠. 이통사 이제 SK나 KT나 LG U+에서도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막 뉴스들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특정 스튜디오랑 아예 영상을 어떤 식으로 증강현실이나 혹은 뭐 AR, VR의 플랫폼에 3D까지 더해서 연출을 할지라는 부분을 지금 많이 기획도 하고 투자 계약을 아예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SKT고 KT 같은 경우에도
뭐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라는 회사라든지 몇 개 VR이나 AR을 하는 기업들이랑 메타버스 원팀이라는 얼라이언스를 맺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전략을 지금 짜고 있고, 그 원팀이라는 거는 또 이제 요즘 기업들이 많이 유행을 하나 봐요. 같이 하는 그 단어로. 그다음에 LG U+도 해외 기업들이랑 같이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한 부분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 통사라고 하면 뭐 예전에 양자 기술도 활용을 해서 해외에 이제 5G를 구축하는 이야기들도 뉴스가 작년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작년이랑 이제 올해 초까지. 근데 그런 5G 관련해서도 결국 컨텐츠가 그러면 더 진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영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송출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스트리밍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메타버스랑 접목을 시키는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통사 관련 얘기고, 그 외에도 뭐 메타버스 플랫폼 혹은 메타버스 그다음에 토큰 뭐 이런 관련해서 지금 뉴스들이 되게 많아서 일단은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언급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또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스타트업. 그래서 3D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갖춘 도구들을 그 가상현실에서 실현을 하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텔레포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삼성에서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는 한 19억 원짜리 규모인데 거기에 다 참여를 했는지 일부만 참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삼성이나 LG에서도 해외에 있는 메타버스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B2B랑 B2C 혹은 그 외의 시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토 플랫폼에도 지금 메타버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뭐 늦어도 한 2, 3년 후에는 또 그런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B2C로 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빠르면 1년 이내, 늦으면 2, 3년 이내 그런 식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계속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 이런 뉴스들을 생각했을 때 스타트업이랑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성민님이 VR, AR 얘기를 주셨는데, 그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스타트업들도 원래는 AR, VR 쪽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었다가 일부 기업만 남기고는 사실 많이 침체가 됐어요. 일부 기업은 뭐 잘 하고 있고요. 투자도 잘 받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기술을 좀 개발을 하다가 중간에서 이제 좌절한 경우들이 많기는 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AR, VR 컨텐츠라는 걸로 진출을 하거나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떤 뭐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나, 아니면 어떤 식의 문화를 그 안에서 생성시킬 수 있나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물건의 판매가 점점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씩 스타트업들도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아예 메타버스 관련 스타트업입니다,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뭐 AR, VR 컨텐츠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더 세세하게는 부품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지금 메타버스 스타트업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술관, 그 다음에 여행, 그다음 낚시, 그다음에 K-팝, 뭐 피트니스,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 관련된 분야들로 국내에서도 굉장히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이름은 지금 언급해봤자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기업들 이름은 제가 이따가 채팅방에 써드릴게요. 그리고 마침 채팅방에서도 또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원영님이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시작점의 차이인 것 같다. MMORPG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 게임을 시작으로 두고 메타버스를 얘기할지 메타버스를 시작으로 게임을 생각할지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성민님이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해운대에 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그런 해운대 관련해서도 자극적인 기사가 많은데 초기의 비트코인처럼 스캠이나 사기 논란도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유용할까 하는 부분에서 회의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제 어스투도 그렇고 메타버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될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아직 약간 백지에 가까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없진 않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바타라는 존재가 그 안에서 디지털의 세계에서 거래를 해야만 이제 그걸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 활동에 대한 생각을 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초기 개념을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원래는 그냥 거래를 하고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게 비즈니스였는데 스타트업들이 생기면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이 더 구체화되고 모델링을 하게 됐다라는 거를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이 메타버스 내에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거래, 마진을 남겨서 무언가를 판다라는 것이지만 뭐 NFT도 사실 뭐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 안에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은 더 세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모델로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의 움직임도 얘기를 드렸는데 은행들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메타버스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핀테크라는 입장에서는 메타버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뭐 하나은행,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다들 AI 점포를 설치를 하거나 아예 뭐 미더블 그 안에서 버추얼하게 설정을 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신입사원들 교육을 하거나요. 그 다음에 제페토를 활용을 해서 워크숍을 가거나 아이디어를 같이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작업들을 요즘에 하고 있나 봐요. 근데 뭐 사실 이것도 근데 기사로 낸다고 하면 얼마나 이걸 유효한 상황에서 기사로 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기사로 내는 내용이랑 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랑은 조금 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기사로 내면서 이제 본인들의 은행에 대한 어떤 어필도 하면서 활동을 많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지금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한 남은 10분 정도는 메타버스랑 블록체인이랑 메타버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가 너무나도 광대하기 때문에 이거 1시간 안에 완벽하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멘트가 있으시면은 뭐 채팅방을 통해서든 혹은 이 대화를 통해서든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는 더 이런 내용도 알고 싶다 하는 부분들도 추후에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말씀 주시면 좋은지는 이따 다시 또 마무리할 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랑 블록체인인데 아까 얘기 드렸던 메타버스의 특징상 아바타가 디지털 세계에서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는 가상화폐가 결국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왜냐면 가상의 공간에서 화폐나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블록체인이 코인은 아니지만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랑 블록체인은 굉장히 밀접한데 이것의 이제 어떤 중요한 뭐 관계성이나 밀접도보다 일단은 세 가지 특징, 왜 블록체인이랑 그렇게 잘 어울리나 하는 그 특징이랑 또 무슨 문제점이 있나를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블록체인이랑 메타버스가 잘 조합이 되는 게 세 가지 정도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에서 이제 아바타가 거래 활동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우에 그 아바타가 그럼 어떤 아이템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 있는 물건이면 거기에 이름을 써놓으면 이게 내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의 세계에서는 내 거라고 이름을 쓰기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템의 소유권은 누구인가를 블록체인으로 증명을 하는 부분이 일단 조합이 굉장히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려면 블록체인을 써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되게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이 가상의 세계에서 거래 활동을 했을 때 아이템의 소유권이 아니라 게임을 하거나 어떤 물건이 생겼어요. 혹은 물건을 팔거나 그러면은 돈을
결국 바깥 세계로 꺼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메타버스의 문제점의 가상화폐와의 연결성을 얘기 드렸는데, 결국 메타버스 안에서 생긴 화폐를 현실 세계로 꺼내는 게 필요해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에는 결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나 가상자산이 결국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NFT도 그런 의미죠. 이더리움을 내 돈을 주고 먼저 산 다음에 이더리움을 통해서 메타버스 안에 있는 어떤 그림이나 음원이나 작품 혹은 컨텐츠들을 주고받고 점점 이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가상세계랑 현실 세계를 연결해서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는 블록체인이 필수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NFT인데, 결국은 그 지금 소유권이냐 뭐 돈을 밖으로 꺼내는 거냐 외에도 어떤 희소성이나 그다음에 권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NFT라는 입장에서. NFT는 나중에 또 다시 따로 다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NFT로 이런 컨텐츠를 사거나, 그다음에 제가 이 다음에 바로 말씀드릴 부동산에 관련돼서도 결국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에서 메타버스랑 블록체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조합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유명한 이제 기업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나오는데, 블록체인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그 디센트럴랜드라는 기업이 있고 더 샌드박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립토복셀이라는 요 세 가지 기업이 있는데, 이제 기업 이름을 이따가 한꺼번에 다시 적어드릴게요. 근데 지금 그 기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은 그 기업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메타버스랑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해운대 얘기도 나왔지만, 해운대는 성민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자극적인 내용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결국은 가상 세계의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간이 있으면은 부동산을 뗄래야 또 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공간들을 판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혹은 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아직은 막 그 안에서 공간의 대여 개념보다는 공간을 사고 팔고 거기에 이제 작품들을 전시해서 팔거나 음원을 걸어놓고 판매를 하는 게 이제 현재의 메타버스 속 부동산의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결국은 공간을 판다는 거는 나중에 공간을 더 큰 시장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업들의 사이트에 가면 어떤 맵이 있고요. 지도가 있고 그거를 잘게 쪼개서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건데 이더리움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한 2 이더리움이 있어야 되게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을 구입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라인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은 메타버스랑 지금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 디센트럴랜드라는 경우에는 거기 안에서 그 토지 거래 정보를 또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을 하고 그걸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여서 부동산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 부동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메타버스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됐다는 순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요 내용을 오늘 얘기 드리려고 이렇게 막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를 처음부터 의식을 하고 만들었다기보다는 블록체인으로 가상현실 세계에서 토지를 구매하자. 이게 원래 초반의 컨셉인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아바타가 생기고 해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사람들이 규정을 짓게 된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뭐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컨텐츠도 배포를 하고 뭐 결제를 하고 신원 확인을 하고 하는 것들이 모여서 아 이건 메타버스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가상부동산 또 하나 있는 게 크립토복슬이라는 건데 여기도 이제 인터넷 안에서 부동산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건축물을 사용자들이 만들고 즐길 수가 있어요. 공간을 꾸미는 거 외에도 건축물을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이벤트 무대, 라이브 하우스 이런 거를 크립토복셀 안에서 이벤트로 지금 개최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유튜브 동영상도 삽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지를 구입을 하려면 이더리움을 또 구입을 해야 되고 그 이더리움을 통해서 가능한 건데 아까 제가 초반에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 콘텐츠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대신에 팬사인회나 콘서트가 점점 제페토에서도 하는 것처럼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티켓팅이나 그다음에 공연이나 문화예술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부동산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벤트를 열고 라이브 하우스를 열고 그 안에서 또 물건을 거래하는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트렌드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록체인 게임 개발인데 이것도 뭐 로블록스도 그렇지만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결국 아바타들이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게임 아이템을 거래를 하거나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마침 한 3년 전 정도에 우리나라의 그 문제작 남자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 샌드박스 말고 우리나라 MCN 기업인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그런 게임을 막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만든 교육 게임이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잘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TV에서 보여준 게임은 더 샌드박스 거였고 근데 마침 그 시기 즈음에 우리나라의 샌드박스 네트워크랑 이 해외에 있는 더 샌드박스라는 기업이 MOU를 맺고 막 제휴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뭐 이제 뭐 도티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왜 MCN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교육을 게임에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때 한 3년 전에 TV에서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때는 당연히 아직 메타버스도 생소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게임 자체에는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사람들도 이런 게임을 가상현실에서 하고 나를 투영해서 뭔가 컨텐츠를 즐길 수 있구나 라는 점들이 점점 좀 스며들게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단어로 트렌드가 왔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이제 더 샌드박스 해외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거기에는 우리나라 가수들도 점점 그 안에서 가상 콘서트랑 팬미팅을 지금 점점 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유명 드라마인 워킹데드도 그 안에서 합류를 해서 그 안에 세계관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마침 또 채팅방에서 많이들 말씀을 주셨는데 원영님이 메타버스랑 게임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거를 완전히 또 동일시하게 되면은 규제라는 부분이 쉽게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에디님께서도 가상을 현실같이 꾸미는 거랑 현실을 가상화하는 거랑 이런 어떤 정의에 따라서 컨텐츠가 달라지니까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도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원영님이 이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이 어떻게 엮이는 것에 대해서인지도 조금 더 명확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원식님이나 소라트님도 지금 이 메타버스의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거나 기초 기술로 연결이 될까 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에디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라든지 사업이랑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 분명히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도 있고 아다지오님이 써주신 것처럼 결국은 플랫폼 싸움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 방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플랫폼에서 결국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소비자로서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얘기를 드렸듯이 뭔가 내가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팔거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일단 사용 용도는 많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뭐 다 이해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거기에서 컨텐츠를 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많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 안에서 물건을 팔지 않아도 언젠가 뭐 혹은 내가 은퇴를 한 뒤에 지금까지 어떤 생각했던 뭐 지식들을 만약에 책으로 쓴다 하더라도
조금 시대가 한 10년 정도, 5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그 안에서 결국은 뭐 내가 쓴 책도 팔고 누군가가 읽고 하는 점들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얼마나 활용이 되고 보편화될지는 아직 과제가 좀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법적인 규제나 혹은 불법 행위가 아직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나 가상화폐 자체가 가진 문제점들을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도 모호한데 그 모호한 와중에 과제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이거를 메타버스는 이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마침 또 채팅방에 에리님께서 말씀을 써주셨는데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이제 공유되는 기능이나 형태가 많고 또 게임 외에도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임과는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거나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석이 굉장히 제각각일 수 있고 아직은 오픈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명확히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메타버스를 어떤 한 의미로 가두기보다는 이거 에디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한 의미로 가두기보다는 여러 개념과 맞물려 있는 점에서 내가 비즈니스로 취할 부분은 어디인가 혹은 내가 소비자로서 즐겁게 게임을 하거나 활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라트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관련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 분야이기 때문에 꼭 이게 정답이다라는 부분은 아직 없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막 열심히 기관들이 막 요소가 이거다 뭐가 어떻다 정의는 하고 있지만 또 그런 기관들이 정의한 거랑 기술이 발전하는 거랑 소비자가 쓰는 거랑 이게 전부 다르고 또 아까 중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입장에서도 B2B, B2C, O2O 전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채팅방에서 아다지오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 쪽에서 빠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온라인 콘서트나 팬사인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일단 시도가 되고 있고 그 기업들 입장에서도 일부러 엔터를 더 실험을 해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B2C로 인식이 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냈을 때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연예인 협찬을 많이 하는 것도 누군가의 눈에 닿아야 그 개념이 바로 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예인 협찬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브랜드 이제 광고를 넣고 PPL을 넣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경쟁 구도만 지금 미리 조금씩 봐도 본인의 비즈니스를 나중에 고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오늘 얘기 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조금 정리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한 번에 정리가 되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간략히 정의를 한다고는 해도 살짝 안 간략할 수 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던 지난 세션에서 뭐 코로나로 인한 의료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비즈니스 개념, 그다음에 메타버스와 라이브 커머스, 메타버스와 구독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메타버스를 얘기 드렸고 NFT 관련해서는 또 따로 세션을 마련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메타버스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정의랑 어떤 책에서 시작이 됐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나서 메타버스가 지금 의미하는 개념, 그다음에 가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쓰이면서 오류나 혹은 오해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이런 것도 연구하는 기관에서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런 요소이다라는 4가지 요소를 정의를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이미 영화나 게임에서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한 80년대 정도 시작된 게임이나 혹은 기존에 있었던 영화를 비롯해서 좀 예시를 들면서
왜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로블록스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됐지만 원래 그 전신이 되는 것들이 예전에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다만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불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랑, 왜냐하면 아직 온라인 세계의 법적인 규제가 다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중독성. 요건 꼭 우리가 중독이라고 의식하지 않아도 정신적인 부분에서 거기에 종속이 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트렌드로는 뭐 이루다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숲에 대해서도 동물의 숲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즈음에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많은 콜라보를 기획을 했다 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에릭님이 공유를 주셨던 게더타운을 비롯한 메타버스 오피스, 가상 사무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던 뉴스들 관해서는 이동통신사에서 어떤 식으로 요즘 메타버스에 어프로치를 하고 있나, 혹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랑 어떤 식으로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나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트렌드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기업명은 조금 복잡할까봐 여기선 얘기 안 드렸고 이따 채팅방에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AR, VR에 대해서도 마침 또 성민님도 코멘트를 주셔서 저도 그 AR, VR이랑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나 얘기를 드리려던 참이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드렸고, 국내에서도 핀테크 때문인지 은행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의 관계,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한 내용이고요. 성민님이 물 한 잔씩 하면서 진행하시려고. 네, 물은 있는데 지금 물을 아직 못 마셨지만 끝나고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또 방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가 아니듯이 이런 부분에서 다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할 건데요. 일단 이 방 소개하고 스피커분들 얘기 듣고 방을 마무리할게요. 이 방은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클럽하우스에서는 한 20 몇 분 들어주고 계시고, 카카오음에서는 지금 한 30-40분 정도 들어주고 계시는데, 일단 주제는 스타트업, 그 다음에 창업, 부업, 사업, 그 다음에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곳이고요. 왜냐하면 그게 곧 여러분들의 모든 비즈니스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 방이나 이 대화는 제가 혼자만 꼭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모든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에 채팅창이 있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있는데요. 카카오음 같은 경우에는 맨 이쪽 오른쪽에서 세 번째 확성기 버튼을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로 들어오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를 양방향 송출이 아직 준비 중이어서 클럽하우스에서 듣고 계신 분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서 인스타로 DM을 주시면 오픈 채팅방을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자료를 서로 공유를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매일 월화수목금 아침 7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피커분들도 조금 카카오음에 계시니까 클럽하우스도 여기 조금 제가 이게 기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면 나중에 대화를 양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요게 방 소개였고, 그러면 스피커로 계신 분들 혹시 말씀 가능하시면 얘기 여쭤보고 싶은데, 원영님은 지금 출근 중이시겠죠? 아직 휴가 아니시죠? 아마도?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마티님 혹시 말씀? 네, 원영님. 재택근무 중입니다. 그럼 원영님 말씀 가능하시겠다. 네, 혹시 오늘 들으시고 어떠셨다? 뭐 아니면은 뭐 이거는 좀 나중에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등등. 아니면 뭐 아까 코멘트 주신 부분도 포함해서 혹시 얘기 주실 만한 내용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저는 채팅에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 메타버스는 저는 그냥 게임인 것 같다 생각을 해요. 게임에서도 같은 활동도 일어났었고, 근데 여기에 아까 채팅에 숫자랑 똑같은 말인데 뭐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한다는데 그 메타버스 자체가 개발한 회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에 또 종속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계속 재택 하시나요? 그러면? 아닌가?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주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티님 자리에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티님 자리 지금 좀 비우셨나 봐요. 네, 제이드님 혹시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코멘트, 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되게 완전 초기이기 때문에 회사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뭔가 개념 같은 것도 현실적이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게 현실화 될 거고 이게 여기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미래에는 당연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팔로우업 해야 될 분야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대신에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 이제 판을 짜는 건 어렵기 때문에 좀 잘 골라서 어느 회사의 메타버스가 잘 될지 아니면 뭐 어느 나라의 메타버스가 잘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단은 그 움직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워낙 요즘엔 기술이나 트렌드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나라나 기업마다 좀 분위기가 다른 부분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내 걸로 흡수하거나 내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잘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치 판다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어떠세요? 네, 오늘 되게 관심 있고 재미있는 주제였는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조금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드리고 싶다기보다는, 너무 좋아요. 네. 네, 근데 이 메타버스 자체가 워낙에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미래 산업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이런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이 어린 친구들부터 이미 어르신들까지 또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을 활용한 어떤 거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낯설어하지 않거든요. 네. 저희가 아까 오픈 채팅방에서 어느 분께서 결국에는 애플이 이걸 다 시장을 또 플랫폼으로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주신 것처럼 이게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의 규모를 키워나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IT 관련된 뭐 공룡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기업들이 조금 합심해가지고 서로 나눠먹기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국이라는 그 단일 나라부터 시작하더라도 네. 여러 기업들 좀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선점을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장 선점된 온라인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국격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관심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리치 판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싸이월드 아바타에서 그래도 물론 얼마나 이제 지금도 유효한가 아닌가는 일단 둘째 치고 그 개념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IT 기술 상황상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다음에 컨텐츠적으로도 이용이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또 리치 판다님은 부동산 컨텐츠를 다루시니까 물론 이게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아직은 직결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런 메타버스 상에서 지금 부동산의 비즈니스가 계속 나오고 있을 때 이게 어느 순간에는 1대1 구조는 아니고 1대 단은 다대 1이더라도 결국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의 부동산은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판매를 하느냐가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리치 판다님 다루시는 부동산이나 재테크랑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추후에 연결되는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마침 채팅창에서도 이제 원영님이 그 메타버스는 국가산업이라는 포인트를 예전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주셨고 그다음에 소라트님께서 메타버스 로드맵에 대해서도 지금 공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채팅창에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나 정의는 모호하지만 결국 많은 비즈니스나 거래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너무 그냥 흘러가는 내용이고 뭐 만화보다가 아니라 조금 주목을 하거나 내 비즈니스에 혹은 내 지금 하시는 활동이나 뭐 컨텐츠나 아니면 앞으로 뭐 활동, 꼭 이게 개인 기업이 아니라 기업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도 그 기업들이 또 메타버스 기술들을 분명 활용을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것인가 라는 거를 뭐 고민을 좀 미리 해놓으시면 나중에 더 적용하고 반응을 하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부분은 한 여기까지 정도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좀 이런 부분도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얘기하려고 준비한 내용들은 더 많이 있는데 너무 자세해지거나 좀 너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 부분들은 좀 축약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거나 내용이 또 좀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별도의 세션으로 다루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궁금하시거나 첨언해 주실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저 말고도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채팅방에서 얘기를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타리님도 이모티콘 감사드리고요.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양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1시간 남짓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다주님도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도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제 못다한 이야기는 채팅방에서 나누는 걸로 하고 앙리님도 네,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또 채팅방에서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또 뵙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아침, 점심, 저녁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3, 2, 1